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오케이. 지금 시작한 거예요 이미. 아, 이거. 네. 최 PD 알아?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누구야? 설명해봐. 영화 대부. 대부요? 대부? 영화 유튜버지 유튜버 정신명칭은. 근데 이제 이분이 입시 강사, 소설가, 게임 유튜버를 거쳐가지고 네. 영화 유튜버까지 오신 분이야. 그래서 경력이 되게 화려해. 일단 어디서 태어났어요? 태어난 거는 경기도 수원시에서 수원 출신구나. 네, 그래서 태어나가지고 여찌저찌 살다가 어찌저찌. 네, 어찌저찌. 여찌저찌는 네, 대충 살다가 엿도 팔고. 그러다가 이제 20대 초반에 이제 글을 썼죠. 글을 써서 소설가로 데뷔를 하고 몇 살에? 그 전에 이 길로 가게 된 어린 시절의 동기가 있었을 거 아니야. 어린 시절 동기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시인이셨고 글빨이 그래서. 그래서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저도요. 어이구 진짜로? 진짜 반갑습니다. 그게 악수. 동병상련, 동병상련. 근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국문과를 가야 된다. 나는 글을 써야 된다. 아버님의 영향. 그래서 이제 글을 써가지고 어찌어찌 됐는데 집안이 망한 거죠. 어머님이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을 이제 시원하게 말아 드신 거예요. 어떤 종류 사업을 하셨어요? 이 사업을 여러 종류를 하셨는데 하나하나 망했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어느 정도로 가난했냐면 집에 차비가 없어. 그러니까 정말로 차를 타고 다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 과외도 하고 있었는데 이걸로는 안 되니까 집안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학원 강사를 한 거예요. 학원 강사를 해서 국어 강사가 돼서 종로에서 했어요? 어디서 했어요? 하는 거는 이제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했어요. 수원에서도 했다가 평택도 갔다가 서울도 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입시학원 강사가 됐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저는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죠. 왜요? 제가 생각할 때 저라는 학원 강사는 나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라는 공포심과 그리고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심이 있어요. 우리 애한테 내가 이 정도는 해줘야 돼. 그런 공포심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는 그런 깡패 같은 사람이다 나는. 일에 환멸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때 1차로 제가 아픕니다. 그때 좀 아팠다가 이제 아픈 김에 다른 직업을 가자. 그러다가 유튜브를 간 거죠. 처음에는 게임 유튜브밖에 없는 줄 알고 대도서관 씨가 게임을 했으니까 뭐였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든지 이런 코드인가요? 공장장이었습니다. 공대장. 네, 저도 공대장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카라잔을 정복하고. 카라잔을 정복하고 무슨 말인지. 아무튼 그랬는데 게임 스토리를 전달해 주는 걸로 되게 잘 됐어요. 스토리가 또 굉장히 드라마틱하잖아요. 영화적이고. 이제 그때 만나던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네. 근데 미이라라는 영화를 보고 헤어졌어요. 아, 미이라요? 톰 크루즈의 미. 네, 알아요. 네. 네, 그거를 보고 헤어지고서 이거는 아닌데? 왜냐면 이거 카톡으로 차였거든요. 몇 살 때? 모르겠어요. 저는 한 서너? 그때쯤에 이제 헤어지자 그래서 나는 영화 유튜버가 돼야 되겠다. 왜? 갑자기? 분노를, 이 증오를. 근데 이제 전 문학적인 베이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문예 비평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영화 비평을 하자. 근데 워낙 영화도 좋아했었고. 그럼요. 그래서 영화 유튜버로 이제 인기가 좀 생겼는데 리얼 같은 영화가 있었어요. 네, 알죠. 리얼로 네. 이제 제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리얼을 올렸어. 올리고 자고 일어났어요. 조회수가 60만이 뜬 거예요. 와, 대박. 임급동 4위였어요. 임급동 4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운 좋게 딱 1, 2년 만에 매불쇼에서 출연해달라. 그리고 그게 2019년 7월이었는데 그때 제가 또 지면에 평론가 데뷔를 합니다. 평론가시네 그러면? 그렇죠. 지면에 데뷔한 평론가. 그러면 거의 없다? 네. 그분은 그냥 유튜버시고. 그렇죠. 다르시네요. 근데 그분도 평론가라고 할 수 있는데 지면에 전 데뷔를 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떻게 돼요? 평론가 그 정의를 알려주세요. 그냥 본인이 평론가 하고 싶은 평론가인데. 그래요? 전통적인 방식은 이제 세 종류가 있어요. 영평상이라든지 혹은 뭐 신춘문예라든지 상을 받아서 데뷔하는 이런 윤성은 평론가님 같은 뭐 강유정 대변인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상 받아서 되는 케이스. 저라든지 뭐 전찬일 평론가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칼럼으로 데뷔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평론가는 지면에 그렇죠. 이걸 있어야지 세 번째가 이제 기자 출신. 평론가라고 저는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일단 뭐 글을 쓰는 사람을 평론가라고 보통은 하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결국 넌 매불쇼 빨로 이렇게 지면에 데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데 그때 당시에 매불쇼는 득보였다.
그분들은 저를 몰랐어요. 누가 듣고 있냐? 아, 테스트를 봤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최욱이 누군지, 정영진이 누군지 모르고, 아, 라이너 씨가 글도 잘 쓰고 하니까. 사실은요, 지금도 많은 분들한테 물어보면 잘 몰라요. 야, 이름은 들어봤는데 뭐 하는 분이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아, 그래도 요즘 이제 탄핵 국면에서 매불쇼는 크게 떠올랐죠. 그게 떴죠. 예. 최고의 방송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최욱 형을 굉장히 따르고, 아버지라고 그런다고. 아버지까지는 안 부른. 삼촌. 일단 여기까지 이제 라이너 씨 어떤 성장.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이제 영화를 만들었다. 아, 그거 좀 이따 얘기할 겁니다. 본인 PR 잘하네. 네. 윤성 평론가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영화학 석사, 박사 다 과정 다 거쳐가지고 영평상 신인 평론상을 또 수상했어요. 정통 영화 평론가. 아, 정통. 거기에 네. 미모에 붙여드립니다. 아, 예. 감사하죠. 네. 영화 평론가계에서는 원탑이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렇죠. 인정합니까? 갑자기 나님요. 저는 원탑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아, 저는 가장 좋은 게 어떤 글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영화 시장에 대한 사랑이 베이스에 깔려있는 느낌이 영화인으로서 고마워요, 되게. 제 말이 틀렸나요? 아니요, 너무 감사한 얘기예요. 정말 칭찬. 적합한 얘기입니까? 네. 왜냐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윤일상 작곡가님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여성 평론가는 윤성훈이다. 그렇죠. 네. 저는 강유 앞서가지고 이런 엄청난 커리어를 얘기했잖아요. 아, 엄청난 커리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도 아버지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는 그냥 가정주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어렵게 이제 저랑 오빠를 남매를 이제 키우셨는데 오빠랑 네, 둘이거든요.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복형이 있습니다. 또 가정사가 말을 엉키가. 죄송합니다. 그냥 형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가정사가 이게 좀 복잡하네. 축하한다 그럴 수도 없고. 이복형 축하합니다. 저는 약간 그래서 생활력이 좀 강한 편이 돼가지고 왜냐면 우리 집이 그래도 돈이 없으니까 나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 비슷하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제 그 입시 시험 보고 나서부터는 이제 제가 한 번도 엄마한테 용돈을 받지 않고 등록금도 거의 그냥 장학금 받아서 잘 고등학교- 다니고 그때부터 뭐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하고 진짜 열심히 저도 학원 강사 가장 힘들었던 아르바이트 뭐 있었어요? 하나씩 얘기해보자. 저는 이제 실내 포장마차에서 원래는 제가 그걸로 들어갔어요. 홀 서빙으로. 그랬는데 이제 주방 아주머니가 성금을 받고 도망가신 거예요. 근데 그게 친구 아버지가 하는 가게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해서 오늘 어쨌든 손님들은 들어왔는데 내보낼 것이냐 뭐라도 낼 것이냐. 그래서 우리 중에 제일 잘할 것 같은 애가 하자. 그래서 야 라이너야 네가 똑똑해 보이니까 해봐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레시피를 보고 안주를 해서 나가고 하면서 거의 군대 수준이구나. 네, 그렇죠. 그냥 해. 그럼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이러거든요. 야, 피아노 할까? 손 들어봐. 피아노 손 들어. 나 피아노 들어. 진짜로. 진짜로 그래.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실내 포차 알바를 했는데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못하고 그리고 손님들한테 미안하고 맛이 없어서 일단은 요리사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 직업에 대한 본질을 생각하고 그 본질을 결국에는 약간 네거티브하게 보네. 네거티브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도 되나? 아니 손님들은 내가 만든 줄 모르고 있을 텐데. 아니 모든 직업에는 양면이 있잖아. 어떻게 네거티브한 측면만 있어. 그래서 그때 하도 계란말이를 열심히 해가지고 계란말이를 제가 숟가락으로 맙니다.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하루에 막 50개, 100개씩 하니까 숟가락으로 말게 되더라고요. 그런 기술은 있다. 어떤 게 아니, 사실 저는 몸으로 하는 아르바이트는 거의 한 적이 없고 맨날 저도 가르치고 했는데 가르치는 일 자체가 저랑 너무 안 맞고 저는 진짜 아이들한테 뭔가 알려주는 게 되게 서툴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애들이 성적이 안 오르고 하니까 얼마나 저도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맨날 잘리고. 근데 네. 그 집안이 어려웠는데 석사 박사하기 쉽지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그것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다녔어요. 그래서 진짜 많이 가르쳤어요, 애들을. 막 그 강남 쪽에 있는 애들. 그래도 뭐 그렇게 유복하지 않은 가정 속에서 영화 평론가를 꿈꾸게 된 계기가, 왜냐면 영화 평론가는 꿈꾸기에는 그렇게 흔한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때 제가 대학 딱 들어갔을 때쯤에 뭐 유니텔이며 뭐 이런 그 통신동호회가 유행을 하면서 그래요? 예, 그래요 누나? 왜 이러세요?
근데 윤성은 누나가 나이가 좀 있으셔. 유니텔 하이텔. 천리안. 살아나면 떠오르네. 그때 이제 영화 보고 와가지고 글 쓰면 굉장히 사람들이 그래도 감상문 수준인데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일을 하면 굉장히 즐겁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고 이게 뭐 돈이 되는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직업이 될 수 있는지는 전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전혀 밟질 않았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냥 이제 이거를 하려면은 공부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대학원에 들어갔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박사까지 했고 근데 또 영화도 되게 좋아해서. 네, 영화를 좋아해서 시작한 일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한 작품만 얘기해 봅시다. 일단 이 선정 기준에 대해서 궁금해요. 뭔가 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에 봤거나 아니면 시기에 있어서 그 영화가 중요했거나 그런 작품들을 꼽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윤성훈 평론가의 이 리스트는 영화사 또 예술 영화 전반적으로 폭넓게 아우르더라고요. 좀 그렇게 이제 고르게 네, 그걸 보면은 지적 허세가 좀 있다. 그럴 줄 알았어.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나도 좀 음악 추천해달라 하면 제목도 잘 듣지도 않는 거. 저도 그런 생각 예전에 그랬어요. 괜히 막 페데리코 펠리니 영화 이런 거 넣고 그랬다고. 윤성훈 평론가가 좋아하는 영화 첫 번째가 스티븐 스필버그 E.T.를 골라줬어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초줌제죠, 초줌. 이 E.T.를 30초 안에 모르는 사람한테 다 설명하는 거예요. 진짜? 그거는 30초 안에. 저는 한 줄 평도 잘 못하거든요, 사실. 시. 외계에서 지구로 온 생명체와 우연히 그 생명체를 발견한 소년의 우정 이야기. 전혀 영화를 상상할 수 없게 만드네. 뭔가 우정은 있다. 우정은.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자. 똑같은 영화를 한번. 자, 30초. 네, 시작. 스티븐 스필버그가 외계인을 그리는 방식은 외계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외계인을 자기 집 뒷마당으로 데려와요. 뒷마당으로 외계인이 내려와.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던 소년과 외계인이 만나. 거기에서 마법 같은 일이 생깁니다. 맞아. 그게 바로 ETS. 훌륭해. 네. 이거. 박수 한번 때려치. 라이언 씨가 보면은 성장기 이런 느낌도 좀 많이 들고 네. 어떤 고독에 대한 그리고 외로움에 대한 그걸 언제나 보면 음악도 그렇고 다 이겨내는 스토리더라고요. 리얼은 짧게 한번. 나쁜 영화. 김수현 나오는 영화인데 정말 망가진 영화입니다. 이거는 한 개인의 이제 자아가 여러 개로 분열이 돼요. 그 분열된 자아가 서로 만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시라고 추천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이걸로 떴기 때문에 그래서 리얼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리얼로 태어났다. 혹시 집에 일본 문화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일본 문화 좋아합니다. 일본 조금 AV 쪽도 좋아하시나? 그럼요. 그렇지. 뭐 저는 이런 부분에서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좋아하는 배우 그 미호라든지 무슨 미호야? 이시카와 미호라고. 이시카 미호. 이거 괜찮은 건가요? 저도 할게요. 무슨 사이카 카와키타 사이. 카와키타 사이카. 저도 압니다. 또 소외당하네. 또 저는 요즘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일본.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게 대화가 그렇게 가버리는데 대화할 것도 별거 없잖아요. 저 스토리가 있는 거 좋아합니다. 신야식당이라는 일본 시리즈 드라마. 그게 몇 곡을 쓰게 했어요, 저를.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자막 없이 보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진짜 속내를 갖다가 느끼고 싶어서 그걸 하려고 일본어 공부를 시작해봤어요. 이걸 처음부터 다시 보고 저는 좀 그런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뭐 대부 같은 경우는 뭐 100번까지는 아니지만 뭐 한 20번은 봤을 거예요. 같은 장면을 갖다가 수없이 돌려보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사업할 때도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그렇죠. 대부에. 해야 된다. 이제 비즈니스에서는 그만큼 고민을 많이 하고 그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라이프 이즈 뷰티풀이랑 비슷한 영화가 있던데 존 오브 인터레스트였나?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그냥 일반 영화랑 달라요. 홀로코스트라는 게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여주는 방식이 되게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작품은 처음부터 그걸 아예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절대 보여주지 않아요. 근데 존재하게 해. 공기 속에서 저 멀리서 들려오는 어떤 이상한 소리들, 담장 너머에 뭐가 있을까? 이렇게 사람들을 궁금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결론에 도달해요. 아, 저 안에서 엄청난 학살이 벌어지고 있다. 그걸 아는 순간 소름이 쫙 돋는 그런 영화가 존 오브 인터레스트. 추천작 중에 제가 가장 보고 싶은 안 본 영화인데 보고 싶은 영화더라고요. 이게 가서 또 느끼는 게 뭐냐면 결국은 행복은 무탈하는 거다. 그냥 진짜 일상을 살아가는 거. 시계를 좀 되돌려 보면은 내란 전국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게 막 계속 이어졌다면 지금 이렇게 이런 것도 못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건강 잃으면 어떻게 돼요? 다 잃는 거잖아요, 그죠? 그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음료가 바로 아, 이렇게 광고가. 유쾌합니다, 여러분. 유쾌해요. 완전 균형 영양식입니다, 이게. 왜 이걸 갖다 만드셨냐? 이 대표님이 어머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지금 약간 편찮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을 위해서 이거 하나만 드시면 되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만 먹으면은 사실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요. 실제로 저도 먹고 있어요. 아, 진짜? 이걸 먹고 있고, 저도 요즘은 아침 걸을 때가 많은데 아침 걸을 때 요거 하나 먹으면 든든합니다. 저는 일단 몸에 좋은 거는 맛이 없을 것 같은데 맛있네요. 건배 한번 해볼까요? 건배. 자, you care. 건배.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웬만한 두유 음료보다 훨씬 맛있다, 이거. 네, 맞아요. 근데 진짜 한 10배 맛있어요. 왜냐면 달고 진해. 어지간한 두유 음료는 이렇게 진하지가 않거든요. 이게 당분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달지? 저는 지금 사실은 살을 좀 빼야 되거든요. 아, 디톡스 용도로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제 몸을 위해서 이걸로 샤워를. 이게 또 효정원 푸드 그룹이라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좋은 채널에 PP를 다 주세요. 그래서 여기 데일리 어니언이나 오미베리 여기가 다 효종원 그룹. 같은 그룹이고. 저는 요거 CF도 찍었어요. CF 배우. CF에 제가 카메오로 등장해서. 사장님이 왜 그런 짓을 하셨지? 아니, 여기 보니까 완전히 이게 지금 혼성 그룹 같아요. 쿨 같네. 자, 해변에 한번 가시죠. 해변 시작. 해변의 여인. 야야야야. 우리 말 나온 김에 우리 라이너 씨 왜 최근에 건강이 안 좋아요?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이렇게 살도 많이 찌고 술도 많이 마시고 뭐 술을 좋은 것도 아닌데 그냥 마셨어요. 4월 달에 라디오를 저녁에 하고 집에 왔어요. 운전해서 와서 집에 이렇게 앉았는데 몸이 이상한 거예요. 아, 화장실에 갔는데 더 이상해. 그래서 AI한테 물어보니까 재미나이가 119에 신고해서 바로 병원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믿겠어서 어떻게 이상해? 그래서 클로드한테 다시 물어봤죠. 재미나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자기 생각도 똑같다. 119를 가야 된다. 그래서 응급실에 갔는데 혈압이 245에 160 이렇게 뜬 거예요.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심각한 당뇨였고 늦게 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심각한 당뇨라 당하혈색소가 한 9.7 정도, 단백뇨 나오고 고지혈증 이게 다 있었던 거예요. 단백뇨 나왔으면 그 전에 징후가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몰랐던 거야. 아. 그래서 혈관 문제가 생겨서 이제 진짜 죽을 뻔한 거죠. 와, 진짜 이거는 천만다행이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게 얼마 전. 네, 4월 9일. 그런 라이너가 먹는. 네, 그럼요. 완전 균형 영양식. 건강하세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 그러니까 건강을 잃고 나니까 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내가 인생을 너무 길게 보고 있었구나. 안 죽을 사람처럼 살잖아요, 사람들이. 저는 되게 저 스스로가 멘탈이 되게 강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흔들려요. 그 안에서 너무 같은 병으로 아파하시는 분들, 도저히 못 일어나실 분들, 이런 분들을 보고 있으니까 아,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내 인생은 끝났나? 거기에 딥하게 빠지면 안 돼. 근데 거기가 빠지게 만들어. 병원에 네, 있으면. 병원에 있으니까. 그래서 아, 나도 이런 부분에서 되게 약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지금은 네, 지금은 많이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술 절대 안 먹고 술 먹으면 이제 죽는다 생각하고. 근데 얼굴이 혈색이 우리가 몇 번 봤잖아요. 근데 훨씬 좋아졌어. 좋아졌죠? 네, 맞아요. 그리고 잘생겨졌어.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는 또 처음 듣네요. 그러면 어쨌든 최고의 승리를 하는 우리 로키를 또 꼽아줬어요. 라이너 씨가. 로키가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제가 아플 때 본 영화예요. 아플 때 이상하게 로키 생각이 나더라고요. 왠지 내가 로키를 보면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뭐라도 힘을 낼 수 있는 내 마음이
더 무너지지 않게. 특히 로키 1편. 저도 1편이죠. 아. 그래서 뭔가 용기를 에드리안! 제가 로키를 되게 좋아하는 게 에드리안한테 항상 자랑하는 게 자기는 50전을 싸웠는데 코를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다. 아. 근데 그게 뭐냐면 그동안 삶을 회피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코를 맞은 적이 없는 거예요.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대면했을 때 아폴로 크리드랑 싸웠을 때 1라운드에 코가 깨져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인생을 대면하니까 그 잘난 코부터 깨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야. 그래서 그게 로키가 인생이야. 멋지다. 이건 정말 멋진 작품이다.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영화사가 반대하고 거절했던 네. 그 실베스터 스텔론이 네. 지가 각본을 써서 자기의 자서전 같은 그렇죠. 그런 영화죠. 맞아요. 네. 그럼 지금은 여자친구는? 지금 잘 있습니다. 잘 있어요? 여기 계십니다. 그럼 결혼 어떻게 해? 그거는 이제 둘이 잘 얘기를 해놨어요. 네. 그리고 제가 아플 때 되게 여자친구가 힘이 되죠? 예. 힘도 대주고 저를 태우고 다녔어요. 아이고. 제가 운전을 못하니까 여자친구가 다 한번 영상 편지 한번. 네, 여친님 정말 감사드리고 어떻게 그렇게 저를 위해서 운전도 해주시고 음악 하시는 분이에요. 진짜요? 재즈 보컬리스트셨는데 여기 나온다고 하니까 네. 또 친히 오셨습니다.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몰랐네. 전설의 여친, 전설의. 네. 한번 그 목소리만이라도 노래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네. 애인 있어 한번 해볼까요? 애인 있어요? 한번. 그 사람 나만 볼 수 있어요. 내 눈에만 보여요. 내 입술에 영원히 담아둘 거야. 가끔씩 차오르는 눈물만 알고 있죠. 그 사람 그대라는 걸. 박수로 맞아. 이왕 오셨으니까 평소 우리 나인아 씨의 단점 하나 시원하게 한번. 아까 장점 얘기 많이 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거. 그런 걸 얘기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편하게 얘기하세요. 코털이 많이 나와서 제가 생일 선물로 코털 제거기를 줬는데 상상을 못. 뜯지도 않는 거예요. 상상을 못하니. 아니 자르세요. 요즘 전기로 되는 것도 있는데. 제가 선물해줬거든요. 근데 뜯지도 않고 아예 쓰지도 않더라고요. 여기 방송이 좀 이상한 방송 같은. 우리 사랑 얘기가 나왔으니까 윤성훈 평론가가 네, 또 네. 러브레터를 집어봤어요. 네. 러브레터. 이와이 슌지의 러브레터는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이 정도의 완성도 높은 서사를 가진 그리고 매력적인 서사를 가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런 멜로를 본 적이 없는데 왜냐하면 비슷한 얼굴을 가진 두 여자와 같은 이름을 가진 두 남녀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과거와 현재 이렇게 해서 엮어내는데 뭐 이거는 너무 더 이상 완벽할 수 없는 내러티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촬영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뭐 음악이라든가 그럼요. 이거 러브레터는 또 영화 하는 분들이 많이 공부하는 영화죠.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런 어떤 감성 같은 것들을 아예 창조해낸 새로운 어떤 종류의 이와이 슌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멜로드라마이기 일단 때문에 음악도. 네 음악도 너무 좋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이 참 가슴을 뛰게 했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형님 그거 한번 해주시면. 그건 여기 여자분이 하셔야죠. 자, 한번. 자. 너무 여기 이런 거 시키 PD님이 되게 해맑으신 분이시네. 되게 해맑게 다 시키시는구나. 슛! 오 겐키 데스까? 예를 들면 이런 적 없었나? 작품이 가지는 원래 의도가 있고 속내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근데 평론가나 그런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집어내야 되잖아요. 그걸 집어냈는데 대중들은 그거 아닌데 그런 식으로. 삿대질 하면서 무식하다고 그런 경우 없었어요? 저는 그런 거보다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자료를 많이 찾아보거나 인터뷰를 찾아보지 않고 텍스트와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면은 제가 읽어낸 거랑 뭐 감독이 그 찍은 거는 그러니까 감독의 의도는 좀 다를 때가 있죠. 뭐 악플 받는 경우도 되게 많고. 뭐 악플이를 하기 하여튼 네, 뭐 그런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사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82년생 김지영이라는 네, 알죠. 작품이 있었어요. 네. 제가 그거를 리뷰를 했다가 네. 조리돌림을 당했죠. 왜?
그러니까 제가 이제 82년생 김지영을 되게 좋게 평가를 했다는 이유로 아 진짜요? 네. 오. 지금 생각해보면 욕먹을 만하긴 했어요. 남성분들을 되게 공격했거든요. 그래요. 그때 당시에 또 PC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붐업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제 어떤 이론이 이렇게 휩쓸고 지나가면 과몰입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의견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렇죠. 그 여러 선상에서 이거 놓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것만 옳은 거야. 또 그때는. 그거를 비판하다가 죽을 뻔했죠. 은퇴할 뻔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은퇴를 진지하게 고려했던. 국내 영화 얘기 나왔으니까 국내 영화 월드컵 한번 준비했거든요. 월드컵. 오케이. 첫 번째 광해 vs 달콤한 인생. 달콤한 인생. 난 광해인데. 처음부터 갈려. 너무 다른데? 저는 달콤한 인생입니다. 설득시켜 보시죠. 이걸 어떻게 설득하지? 달콤한 인생이 좋은 작품이 아니면 무슨 이야기야 이럴 텐데 그게 아니고 영화사적으로 봤을 때나 오케이. 그리고 이병헌 씨의 어떤 인생 영화잖아요. 그분의 필모그래피에서 많은 작품 하셨지만 그래도 그때가 그분이 배우로서 인정받는 하나의 그 모멘텀을 만들어준 작품이고 여러모로 봤을 때 저는 한국 영화사 안에서 달콤한 인생은 정말 광해보다 훨씬 중요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JSA 시절부터 이병헌 씨는 대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달콤한 인생 김지훈 감독 작품이 너무 좋은 작품이지만 저는 같은 이병헌인데 광해에서의 이병헌은 달랐다.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이병헌의 연기에 있어서의 달콤한 인생이냐 광해냐가 아니라 이건 작품을 봤을 때는 저는 단연 달콤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광해를 사랑합니다. 저는 굉장히 사랑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너는 어때? 저 달콤한 인생이. 그냥 달콤한 인생으로 가요. 어쩔 수 없지 뭐. 다음입니다. 올드보이 vs 명량. 올드보이죠. 네, 올드보이로 가시죠. 네. 한민이. 나는 명량이야. 다음입니다. 기생충 vs 살인의 추억. 진짜 어렵다. 야 이건 진짜 어렵다.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전 기생충. 이건 나 선택하고 싶은데 처음 봤던 그 파괴력을 생각하면 살인의 추억인 것 같아. 그걸 넘을 수가 없어. 근데 또 기생충이 어쨌든 해외에서 정말 한국 영화를 위상을 높여준 작품이긴 하니까 역사상 대단한 작품이긴 한데 내 인생의 작품은 아니야.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살인의 추억인데 기생충이 또 해준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따지면 저도 살인의 추억인데 그러니까. 근데 기생충은 저는 다른 면에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대중성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보편적인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고 계급을 건드리고 하는 부분들이 전 너무 완벽했다. 그리고 봉준호 감독이 갖고 있는 어떤 필름메이커로서의 그런 능력이 거의 극대화된 작품이 전 기생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기생충으로 가는 게 정배이지 않나. 오케이 정배. 저도 기생충으로 기생충 올라갑니다. 살인의 추억이 떨어지다니. 근데 기생충을 떨궜어도 떨어뜨렸어도 왕의 남자 vs 왕과 사는 남자. 왕의 남자. 저도 왕의 남자. 오케이 이건 넘어갑시다. 장은정 감독님한테 미안한데. 진짜 그러네. 타짜 vs 내부자들. 전 타짜입니다. 이것도 진짜 어렵다. 내부자들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 그렇지만 타짜겠죠? 저도. 그러니까 오락 영화로서의 완성도가 타짜만큼 높은 작품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정말 타짜는 모든 장면이 다 명작. 근데 내부자들도 못지않게 좋은 작품이고 네, 거기도 못지않게 많은 또 명대사가 있고 내부자들에서 이경영 씨의 어떤 전라 연기, 뭐 폭탄주 이렇게 하는 그 장면. 형님이 한번 이거 보여주시면. 일어나시죠? 네. 영차! 오박차 이거 다 쓰러뜨리면 돼. 차. 네가 했마. 어쨌든 타짜로 갑시다. 자 타짜. 저도 타짜입니다. 다음입니다. 헤어질 결심 vs 어쩔 수가 없다. 아, 이건 뭐 취향으로 가야겠다. 저는 헤어질 결심. 저도 헤어질 결심이. 저는 이제 사실 장르적으로 따지면 좀 블랙 코미디를 더 좋아하긴 하는데 어쩔 수가 없다보단 저도 헤어질 결심이 더 여운이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헤어질 결심. 신세계 vs 곡성. 네? 신세계에 대해 이거는 비교가 되나? 곡성이죠. 왜냐면 신세계도 물론 좋은 작품입니다.
저도 너무 좋아하고. 저 압도적으로 곡성이에요. 네, 저도 곡성. 저도 곡성. 이거는 근데 이견의 여지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친구 vs 주유소 습격 사건. 전 친구요. 나도 친구. 주유소 습격 사건도 물론 좋은 작품이지만 네. 거기 또 이제 끝말잇기.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었어요. 네. 오히려 유호성 씨보다는 그 배우분이, 여배우분이 더 생각이 나는. 저 여자친구 앞에서 자꾸 그렇게 안 가셨나요? 자, 8강입니다. 달콤한 인생 vs 올드보이. 저는 결정했어요? 잠깐 말하지 말아봐요. 그럼 하나 둘 셋 하자. 잠깐만요. 결정했어요? 네. 하나 둘 셋. 올드보이. 와. 네. 저도 올드보이입니다. 네. 예. 올드보이. 네. 기생충 vs 왕의 남자. 기생충이에요. 그거 알아요? 오미베르가 나옵니다. 그거 냉장고 열면은 박소담이 열 때. 아, 정확히 기억하시네. 역시 최고의 평론가. 남성 최고의 평론가, 여성 최고의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잣집에서 네. 오이베를 마신다는 실제 거. 이게 나옵니다. 예. 어쨌든 기생충 vs 왕의 남자. 왕의 남자. 아 이것도 뭐 이지 게임이 아닌가. 하나 둘 셋. 기생충. 네. 다음은 타짜 vs 친구. 결정했어요? 네. 결정했습니다. 하나 둘 셋. 타짜. 이것도 맞았네. 아니 친구는 뭐 이거 네, 정상이네요. 타짜랑 비교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곡성 vs 헤어질 결심. 곡성대 여질 결심. 장르가 너무 다르잖아. 장르가 너무. 잠깐만. 이게 어떻게 보면 쉬운데 어떻게 보면 어렵네. 그렇죠.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저는 결정했습니다. 하나 둘 셋. 곡성. 오 대박 대박. 이게 돼? 이게 되네? 난 분명히 헤어지기 열심히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임팩트가 큰 작품을 잊을 수가 없어. 아까 곡성 떨어뜨릴 뻔했잖아. 4강입니다. 올드보이 vs 타짜. 와 대박. 완성도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근데 이 두 작품 다 사실 뭐 영화사적으로 봐도 둘 다 의미가 있고 다 역대급 작품들이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품이기도 하고 전 세계를 대표하는 작품이죠. 갈릴 것 같은데 어쨌든 합시다 그러면. 하나 둘 셋. 타짜. 올드보이. 갈릴 것 같았어. 이렇게 되면은 다수결로 갑시다. 대중의 다수결로 여자친구분도 투표는 해주세요. 투표. 올드보이 선택한 사람 하나 둘 셋. 2명. 2명. 그럼 뭐 다문은 다 탔잖아요. 오케이. 타짜. 이유 한번. 올드보이를 좋아하냐 타짜를 좋아하냐 그러면 타짜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올드보이가 저한테 준 어떤 충격과 어떤 영화적인 완성도 그리고 박찬욱의 세계를 네. 보여줬다는 측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올드보이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한국 영화의 세계화가 앞당겨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올드보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국 영화사의 의미는 하나로 이렇게 박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올드보이라는 이름으로 박제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드보이 자체가 장르죠. 네, 그걸로 저는 평가를 해서 올드보이를 골랐습니다. 근데 결과는 타짜가 된다. 타짜가 됐다. 역시 대중의 눈이. 올드보이 정말 스타일리시하고 멋있는 작품인데 저는 타짜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성인 오락물로서 정말 지금까지도 타짜만큼 즐길 수 있는 작품을 떠올리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올드보이보다 비중이 크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다음입니다. 기생충 vs 곡성. 곡성과 기생충 저는 결정했습니다. 아, 벌써 결정이 됐나요? 네, 저는 결정했습니다. 저도 이건 좀 빨리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왜 어렵지? 하나 둘 셋. 기생충. 네 맞아요. 근데 기생충이 사실 어지간한 작품 만나서 떨어지기 쉽지 않죠. 너무 큰 작품이라 진짜 우리나라 그 영화를 전 세계에 각인시킨 작품이죠. 그러면 마지막 대망의 결승입니다. 기생충 vs 타짜. 아, 우리 이렇게 얘기해놓고 타짜를 하면 이거 되게 웃긴 거 아니야? 결정했습니까? 네. 하나 둘 셋. 기생충. 네 그렇습니다. 역시 그러니까 기생충 입장에서는 이제 1라운드에 살인의 추억을 만난 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사실상의 결승전이지 않았나. 스스로 죽일 뻔했네. 어일충이 어일충. 어차피 1등은 기생충인데. 맞아. 자 이제 음악이 후루룩 지나가겠는데요.
라이너 씨 음악을 딱 보면은 진짜 저 고등학교 때가 생각이 나요. 한번 설명해 주시죠. 10개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틀즈의 The Long and Winding Road라는 곡인데 제가 비틀즈를 고등학교 때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 이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 곡들을 했는데 윤일상 씨 곡을 하려고 하다가 너무 눈치 보는 모습은 좋지 않은 것 같다. 눈치를 왜 봅니까? 눈치 보는 거 원하지 않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곡들로 네네네. 갖고 왔는데 뭐 다시 안 보면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서문탁 씨를 되게 좋아해요. 서문탁 씨 1집 아수라를 제가 되게 정말 어렸을 때 잘 들었어요. 너무 훌륭한 것 그리고 같습니다. 지금 들어보면은 지금도 전 그 생각을 하는 게 서문탁 씨 1집을 다시 들어보면 이미 그때도 완성되어 있어요. 1집 때도 이미 그래서 너무 좋아했었고 그 중에 이제 서문탁 씨의 가장 큰 히트곡이죠. 사랑 결코 시들지 않아. 그거 듣고 있으면 너무 처절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약간 제 생각엔 평가절하된 보컬이 아닌가. 서문탁 씨가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몰라요. 알아요? 우리 서문탁? 알죠. 알아요? 평가 절하되지 않았네요. 그리고 저는 이 형님을 진짜 매달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악계뿐만 아니고 문화계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너무 많이 끼친 신해철 선배님의 이거 다리 꼬고 앉으면 안 돼. 마왕 신해철님의 두 개인데요. 하나는 민물장어의 꿈이라는 작품이랑 넥스트의 Here I Stand For You. 둘 개 중에 한 곡만 불러라. 진짜 인간적으로 이거 노래를 진짜 해야 되는 거? 하나만 살짝 1점만 해봐. 자 박수. 하지만 익숙해진 이 고독과 똑같은 일상도 한 해 또 한 해 지날수록 더욱 힘들어. 아무튼 그 Here I Stand For You가 뭐 신해철 형님의 민물장어의 꿈 너무 좋아하고 뮤지션으로 얼마나 위대한지는 윤일상 씨가 더 잘 아시겠지만 그냥 약간 사랑하게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셨던 말씀들 너무 멋있었던 행동들이 또 있지만 가끔은 이제 저 형이 어쩔 때는 너무 논리가 막 비약적으로 나가기도 하고 왜 실수를 하지 막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는데 그 모든 과정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 내가 이 사람을 되게 사랑했었구나. 그런 의미에서 저는 되게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랑 저한테 되게 닮은 사람이거든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 대통령은 우리가 사랑을 한 거라고 생각해요. 좋을 때가 있었고 사랑해서 좀 미울 때도 있었고 그래서 떠났을 때 더 아팠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어떤 신해철의 음악을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얘기할 때 절대 못 빼는 것 같아요. 영원히 기억되고 불려질 음악이고 아티스트죠. 저도 너무 사랑하는 선배님입니다. 요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 좋았을 것 어떤 말씀 해주셨을까 네, 이런 정말. 생각도 하고. 자 그러면 분위기를 바꿔서 윤성은 씨가 좋아하는 음악 탑 10 첫 번째 노래가 또 보고 싶다네요. 첫 번째는 당연히 보고 싶다죠. 방송을 잘 알고 영화를 사랑하고 제가 또 음악을 천국의 사랑하고. 계단을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자 한번 근데 저는 진짜 노래를 못해가지고 정말 누군 잘했어? 누군 잘했냐고. 아니 그럼 그 뭐지 본인 애창곡 한번 같이 불러주시면 뭔데? 보고 싶다. 보고 싶다 해봐. 후렴부.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찾고 있지만 더 이상 사랑이란 병에 너를 가둘 수 없어. 이러면 안 되지만 죽을 만큼 보고 싶다. 너무 진짜. 노래를 되게 소녀처럼 부르세요. 네. 네, 너무 아름다운 음악을 잘 불러주셨습니다. 자 다음 작품이 또 네, 넥스트 야, 역시 1집. 넥스트. 네, 요거 도시인 한번 할까요? 노래하는 거 좋아하네. 다음에 노래방 기계를 설치하도록. 아침엔 우유 한 잔, 점심엔 패스트푸드. 자, 많이 하고 있는 거 맞나?
여기까지 하자, 여기까지. 아 그리고 이제 너무 옛날 노래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악뮤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최근 앨범 오랜날 오랜밤. 이것도 아는 노래네요. 이거 근데 되게 어려워요. 저 노래방에서 불러보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준경삼님 OST 중에서 저는 이제 몸중인 왕페이가 부른 네. 화랑연화 나올 줄 알았는데. 아 근데 저는 오히려 이 몸중인을 들으면은 뭔가 저도 되게 청춘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이때가 사실은 홍콩의 모든 예술이 빛났을 때입니다. 마지막.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제 영화도 이제 아직 개봉 일자가 정해지진 않았는데 예, 열심히 지금 후반 작업 막바지 몇 프로 정도 됐어요? 거의 다 됐어요. 잠깐 말씀드렸는데 음악 나오면은 믹싱이랑 DI 하면 끝나는 그러니까 정말 끝났습니다. 거의 다 끝나서 DI로 아직 안 했어요? 음악을 하고 나서 좀 이제 맞춰갈 게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건 마지막에 하자. 제목은요? 인격살인이라. 인격살인요? 진짜 살인이 일어나나요? 인격만 살인하나요? 네, 살인이기 때문에 살인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 이름이 인격 아니에요? 영화 평론가 아니야? 아니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개그우먼이야? 저도 영화 만들고 싶어가지고 네, 계속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영화계가 어렵잖아요. 정말 투자 받기가 되게 쉽지가 않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포 영화 준비하고 있어요. 네네네. 두 분 너무 건강 좀 해주시고 지금까지 하셨던 대로 용기 있는 평론 그리고 아름다운 평론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라가자! 너네 얼굴 관리 안 하냐? 얼굴 이만큼씩 부어가지고 말이야. 내가 얼굴 때문에 잘 됐다고 했지? 이거 한 병씩들 마셔. 얜 2병 챙겨줘라. 데일리 라이트 호박 파차.